자, 38쪽 수동태 부분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위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필기를 같이 해볼 거라서 한번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를 배울 때 여러분 어떤 개념을 꼭 먼저 알아야 되냐면 능동과 수동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수동태를 배울 때 가장 첫 부분이 능동과 수동의 차이. 자, 우리 능동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라고 해서 나는 좋아해. 뭘 좋아하냐면 글을 좋아한다 해볼게요. 이름 쓰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능동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수동이라는 거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거나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이라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라는 거를 하려니, 자, 배운 사람들은 수동 형태의 문장 구조를 쓰라면 써져 안 써져?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아직 수동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명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형태와 방법을 배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수동이라는 형태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영어에서 가장 시작은 주어, 그 다음에 누구 와요? 비동사, 그 다음에 누구 와요? 과거분사. 우리는 pp라고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줄일게요. 옆으로 이동해서 by, 행위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동이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비동사에 과거분사에 by, 행위자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무슨 태라고 하냐면 수동태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수동이라고 하는데 태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 태라는 말이 동사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동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를 뭐라 한다? 수동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게. 비동사의 과거분사형.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안 배웠지만 독해 시간에 얘를 어떻게 표시하면서 삼부이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동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럼 우린 수동태를 배웠건 안 배웠던 건 간에 독해 시간에 우리는 수동태에 대한 형태를 자주 접해왔고 해석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동태라는 걸 형태로 봤을 때 처음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오늘은 어떤 아이를 첫 번째로 수동태의 형태를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 일단 두 번째 갈게요. 이 수동태 형태를 어떻게 쓰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거를 설명할 건데 요거를 우리가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예문을 통해서 봐볼게요. 우리가 1학년이든 2학년일 때는 이런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 글로 막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3 정도 되는 책에는 이렇게 형태만 보여주면 저렇게 만드는 거였지 라고 이해하는 부분으로 축소가 돼요. 한번 가볼게. 그 선생님은 어떤 걸 매기거나 했어요. 책의 리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능동태라고 하는 거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게.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려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쓴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문장의 시작, 그리고
수동태 형태 쓰고 by 행위자라고 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처음이지 않으면 아, 맞아.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됐었지. 수동태 형태 쓰는 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나요? 하나만 더 가도 돼요? 다음은 수동태 형태를 바로 만들어진 걸 거예요. 우유 한 병은 배달된대. 7시인데 매일 아침에. 자, 여기에 여러분 누가 안 보여요? 옆에 적혀 있잖아요. 누가 안 나왔어요? by의 행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행위자라고 하는 지금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라? 모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생략이 가능하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위에 적혀 있어요. 한번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 막연한 누구일 때? 일반인일 때. 두 번째, 2번 분명하지 않을 때. 3번 또 뭐하지도 않을 때?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by 행위자를 뭐한다? 생략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라는 형태에서 by 행위자가 없는 형태는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예문으로 가잖아요.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콘서트 티켓은 팔린대요. 온라인에서. 여러분 누가 티켓 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가 된 거야? 생략된 거야.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동태라는 기본적인 형태와 by 행위자가 생략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나머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수동태가 어떤 부분 파트여서? 동사 파트여서 현재, 또 누구? 과거, 또 어떤 거? 미래, 또 여러분 조동사랑도 같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위에 거에서 그대로 간다면, 자, 우리가 형태에서 비동사, 과거분사라고 했을 때 우리 비동사 불러봐 라고 하면 다 불러지지 않아요? 첫 번째 현재형 누구 있어요? am, are, is였던 것이. 그잖아요? 과거형일 때 누구 와요? was, were 오겠죠. 미래일 때 누구 오겠어요? will, be 오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will이 무슨 사? 조동사니까 will 말고 다른 조동사도 당연히 비동사 앞에 오면서 결국은 여러분 뒤에 과거 분사라는 친구를 쓰는 첫 번째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조동사의 우리의 수동태 부분의 형태를 알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하게도 다 뭐가 나온 거야? 과거형 수동태, 미래형 수동태, 조동사의 수동태 이렇게 생긴 거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그냥 들어가서 문제로 가도 돼요? 가볼게. 많은 한국인들은 좋아하는데 치킨을. 그럼 여러분 치킨은 당연히 반대의 입장이지. 그럼 사랑? 받는다예요. 자, love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그럼 비동사 am, is 누가 올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행위자가 혼자 오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by랑 함께. 됐나? 다음 것도 모든 운동선수들은 따라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들을. 그럼 여기서 반대로 규칙은 따라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must라고 하는 조동사는 그대로 내려가고 우리 must 뒤에 비동사 그대로 뭐 써요? 원형 쓰고 follow에 뭐 붙여야 돼요? ed 붙여서 과거분사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돼. 누구 와야 돼? by 행위자 써야 된다는 것이. 괜찮아?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연습해 봤다면 체크업 2, 1, 2, 3, 4, 5 힌트가 아예 주어졌으니 만들려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볼까요? 좀 시간 걸리나요? 괜찮습니다. 자, 풀었다는 전제에 가볼게요. 자, 컵케이크는 여러분 만들어질 거래. 미래니까 우리 누구 쓸 거야? will be made. 여러분 당연히 행위자 오니까 by 안 써도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집은 지어집니다. 현재 오니까 단수여서 is built. 됐어요? 다음에 잃어버린 지갑은 과거였네요. 발견되었다. 4번에 아름다운 노래는 당연히 과거니까 was 올 거고요. 플레이가 음악을 튼다는 거니까 그치? 틀어졌겠죠? 밴드로부터 연주됐겠죠? 다음에 창문은 과거형 쓰래요. 복수니까 were 과거 분사형 break는 broke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동태 형태를 쓰는 부분 한번 연습해 봤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바로 동그라미 치시고 채점을 했다고까지 같이 가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본형 수동태 괜찮을까요? 그럼 가볼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포인트 2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포인트 2 확대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대요. 자, 우리 아까 수동태의 주어가 누가 수동태의 주어가 됐냐면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목적어 안 취하는 형식 몇 형식 동사? 1형식 동사와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를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옆에 나왔잖아. 차 사고가 일어났대 어젯밤에. 그럼 여러분들 have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예요? 1형식 동사 맞아요? 두 번째 고통은 사라질 거래. 사라지다도 대표적인 1형식 동사. 다음에 그 작가의 책은 될 거래. 여러분 become은 대표적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를 취해 안 취해 얘들아? 안 취하기 때문에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봐봐.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꾸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있으니까 어디선가 문제를 풀 때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써도 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왜? 해석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쓰는 게 익숙해서 수동태를 쓰려고 하는 게 익숙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1형식과 2형식은 뭐를 안 취하니까?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런 동사들을 우리는 좀 외우자. 이번에 유인물의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암기하라고 제가 그 포인트 잡았거든요. 대표적 1형식 동사. 무슨 동사라고 나오나요? 나타나다, 사라지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도착하다, 존재하다. 저는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뜨다, 떠오르다. 근데 여러분 다이도 죽는다, 죽어진다라는 말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fall은 왜 안 했는 줄 알아요? 떨어진 잎 아니면 뭐 떨어진 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fallen이라는 형태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어서 얘가 수동태를 썼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가끔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1형식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얘네들을 알고 계시면 얘네들이 다 무슨 형태를 못 쓴다? 수동태로 못 쓴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같이 써봐도 돼요? appear, look 한 번에 그냥 동그라미 해도 돼요? 얘네들은 여러분 어느 동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동그라미 친구들? 감각동사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대표적인 감각동사 몇 형식? 2형식이 말이잖아, 그치? 그 다음 여러분 seem도 여러분 같이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appear, look, seem을 같이 하나로 보다, 뭐뭐하게 보다, 뭐뭐하게 보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 여러분 become, 그 다음에 remain은 여러분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로 쓰일 때는 2형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stay도 어떤 형태에 있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remain과 stay는 머무르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떤 상태로 있다. 괜찮아요? remain도 뭐라고? 어떤 상태로 있다라고 해서 같이 해도 될까요? 얘랑 같은 뜻이라는 거로 쓰일 때는 2형식이니까 우리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론 테스트 하실 때 외울 때 팁이야. 너네가 뭐를 기억하면 돼? 뭐뭐하게 보이다랑 감각동사들 쓰면 돼. 그렇잖아요? 뭐뭐가 되다라고 뭐뭐한 상태이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쓰면 좋잖아. 그지?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이거든요. 너네가 이 부분이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가지다 라는 동사와 담다라는 요 두 개는 3형식 동사예요. 근데도 여러분 3형식이지만 수동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 그치? 가져진다 이런 말 안 쓰고요. 닮아진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외적 여러분 소유하다 1형식 동사 belong, 놓여있다. 봐봐. 놓여있다는 자체가 수동이지만 아니야. 1형식 동사. 부족하다 1형식. fit 뭐뭐에 적합하다. 코스트 비용이 들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목적어를 취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수동태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러분 바로 기억을 하고 간다면 arrive 몇 형식? 1형식이라서 능동만 돼. belong is belonged. 여러분 아까 belong도 몇 형식? 1형식 동사. have는 아까 몇 형식 동사? 1형식 동사. become 2형식 동사여서 appear 1형식 동사로 쓰여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야 되는 게 답이 다 능동만 썼는데요. 비교 봐봐. be, BP. 그러면 무슨 문제인 거야? 수동이와 능동이와 물어본 거였어요. belongs와 is belonged도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야. 다시 한 번 더. was happened도 수동이냐 능동이냐. 그럼 결국 여러분 이 문제는 능동과 수동이라는 문제를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해석으로 접근하면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몇 형식 동사여서 1형식 동사여서 다 뭐로만 쓰였다? 능동으로만 쓰였다라는 거 알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서 저는 요걸로는 바로 갈게요. 자, 우리가 수동태가 아까 현재, 과거, 미래만 가지고 얘기한 시제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동태도 있다? 진행형 수동태 적어봐도 돼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의 pp는 그대로 와. 가운데 누구만 오면 여러분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be만 외워. 다시 비동사 pp 우리 원래 하는 무슨 태야? 수동태잖아. 누구만 온다 가운데 being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 by 행위자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사실. 근데 제가 가로치는 이유 아시죠? 생략하는 경우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봐봐. 여러분 이 형태를 우리는 보자마자 다 누가 왔니? being이
가운데 오고 자 봐봐 B PP B PP B PP 얘를 보면 우리 무슨 태인 거 알아 얘들아? 수동태인 거 알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는다? 진행 중 다시 말해 뭐뭐 되는 중이면 그러면 결국은 being이 가운데 오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가볍게 내려가서 그냥 바로 문제로 같이 가보자. 요리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현재니까 or cooked를 쓸 건데 여러분 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잖아. 가운데 누구 쓴다고? being. 하나 더. 시청되고 있었다. 과거네? 그럼 뭐가 돼요? was. 가운데 무조건 뭐 온다고? being watched.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진행형 수동태가 외울 때 뭐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요? being이 가운데만 오는 거야. 이것만 하나만 너네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번에 진행형 했잖아요? 하나 더 가도 돼요? 완료형 수동태 갈 거예요. 또 가볼게. 주어 다음에 자 우리 최근에 배웠어. 첫 번째 회차 때 have, has, pp 뭐라고 배웠니? 현재 완료. 괜찮아요? had, pp 뭐라고 배웠니? 과거 완료. 자 그 사이에 여러분 누가 올 경우 이번엔 누구? being이 아니라 누구? 빈 빈이 오면 여러분 누구다? 완료형 수동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완료형 수동태 배울 때 제가 예전에 한 번 좀 써줘 본 적 있다면 이거 기억날걸? have, has, had, pp에 be, pp라고 하는 완료 시제와 수동태 형태가 합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외울 때? 그대로 내려가도 되고 비동사의 pp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대로 pp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 게 오 맞아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3 정도 되잖아요. 언제 쓰고 있을 거야 여러분. 언제 이러고 시작하면서 하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여러분 우리는 완료 시제일 때 누구 써? have, has, had, pp. 근데 그 가운데 누구 쓰는 것만 기억하자. 비비비비빈빈. 괜찮아요? 빈빈빈빈빈 이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럼 가보자. 체크 바로 갈게. 새로운 종들은 발견되어 왔대요. 자, 이 말에서 기억해야 돼. 언제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발견되어 왔대요. 자, 우리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선의 개념의 시제 현재 완료. 근데 여러분 발견되어 그럼 뭐야? 수동 넣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have 가운데 뭐가 온다고? been, discovered 쓰면 되겠지. 왜? 완료형은 그대로 쓰는 건데 가운데 누구? been. 괜찮아요? 또 갈게. 경기장이 손상되어서 취소가 되었대요. 자, 순서 잘 봐야 돼. 취소가 되었어. 수동태 이미 나왔다. 손상이 되어서야. 그럼 여러분들 손상이 된 게 먼저 일이었을까? 취소되었던 게 먼저 일이었을까? 당연히 경기장이 손상되어서 취소되었다고. 그럼 여러분 둘 다 언제 일이에요? 과거죠. 기억나시는 분? 둘 다 똑같이 과거의 일인데 먼저 일어나는 과거를 우리 뭐라고 해요? 그치, 대과거. 우리 대과거는 어떤 형태를 써요? 과거 완료를 쓸 거예요. 그럼 일단 쓸게 얘들아. had, damage드를 쓰려고 했더니 뭐라고 됐대 해석이? 손상 되어라고 하니까 그럼 가운데 뭐 쓴다고? 빈 쓰라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인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조동사의 수동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이미 소화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는 전제에 이제 중3 넘어오시면 우리는 시제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수동태를 형태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가 되었고요.
자, 여기 나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로 갈 거야. 자, 여러분 이거는 설명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해. 야, 봐봐. BPP 나오면 수동인 거야. 그럼 반대 하나는 무슨 문제인가요? 능동 문제인 거야. 자, 우리 최근에 했어. reading. 자, 반대야. ing형이 여러분 능동. 그러면 read라고 하는 수동. 다음. wrote가 뭔지 모르겠지만 was written이라고 pp 나왔네. 그럼 수동. 그럼 반대는 뭐야? 능동. 또 가도 돼요? watching과 watched 얘도 무슨 문제야? 능동과 수동. 그럼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지. 대중교통이래. 교통법규는 따라 줘야 하는 거지. 좋아. 선생님은 책을 읽는 거지. 편지는 쓰여 줘야 하지. 스텔라는 TV를 보는 거지. 괜찮아? 그럼 여기 파트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분사라는 친구를 배웠어서 얘랑 연장선으로 어떤 것까지도 얘들아? 동사랑 같이 쓰이는 무슨 동사 지금 보이면? 비동사 보이고요. 그 다음 비동사인데 여기는 완료 시제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동사 안에서도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걸 우리는 무슨 태? 수동태라는 거 오늘 배우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파트가 숙제가 되실 건데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야 되는 게 사실 유닛 2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사실 유닛 3까지가 이번에 내용이긴 해요. 근데 제가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있진 않는데 여유가 없는 건 맞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제가 유닛 2는 말할게요. 설명할게요. 근데 유닛 3는 외우면 되는 파트라 크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니? 문제 푸는 거 슥슥슥슥 풀릴 거라 보시면 돼요. 아, 이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네? 알았어.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유인물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충분히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파트라 저는 유니트를 조금 신경 써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목적어가 2개 있는 형식 몇 형식? 4형식에 대한 수동태. 다음에 여러분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어는 몇 형식? 5형식의 수동태를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4형식, 5형식을 수동태를 바꿀 수 있냐면 다 뭐가 있어? 다 누가 있어? 목적어가 있잖아. 괜찮아요? 우리 아까 목적어가 수동태에 뭐가 됐니? 주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3형식 말고 4부일 수도 있고 몇 부일 수도 있다? 5부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가도 될까요? 첫 번째, 자 아까 설명했던 파트. 자, 목적어가 2개인 거니까 목적어 몇 개 목적어 몇 개래요. 자, 수동태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2개 나온대요. 당연히 여러분 첫 번째 무슨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학생들은 과거 시제지 was, were, were이지. 3부이수. 잘 봐주세요. 자, 직접 목적어를 여러분 그냥 뭐 해야 돼요? 수동태 뒤에다가 붙이고 by 행위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갑니다. 써볼게요. 간접 목적어가 여러분 수동태 주어가 되면 우리는 직접 목적어는 당연히 남은 거니까 수동태 뒤에 쓴다. 괜찮아요? 수동태 뒤에 그냥 쓴다. 되니? 하나 더 가도 돼요? 밑에 거? 가도 돼? 다음에 또 봐야 돼. 선생님이 보여줬어. 학생들에게 실험을 보여줬대요.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 누가 수동태 주어가 된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그럼 써볼게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시제는 계속 과거였어. environment 단수, experiment 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갔어요. 자, 중요한 사실. 자, 간접 목적어는 여러분 그냥 내려오지 않아요.
앞에 누가 왔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치사. 자, 기억하시는 분?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우리 간접 목적어 앞에 누구 썼니? 그래, 그 내용이 여러분 수동태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to가 올 수도 있고 또 누가 올 수도 있니? for이 올 수도 있고요. 여기 of 없나? 아, 여긴 없네요. 아, 여기 ask of 있네, 그죠? 근데 잘 안 쓴다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4형식에서 직접 목적어로 수동태 주어로 취하는데 간접 목적어는 여러분 그냥 내려오지 않고 누구랑 같이 온다? 전치사. 그럼 여러분 그 동사들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너무나 익숙하죠? 외워봤죠? to 너무 많아. 그 여러분 저는 뭘 암기시켰게요? for 어떻게 외우면 돼요? MBCFG 외워본 적 있나 없나? 있겠죠. 그 동사들은 누가 온다? for. 웬만하면 다 누구? to. of는 오긴 하는데 그렇게 잘 쓰이지 않는데 그런 건 알아두제.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4형식 수동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큰 부분 수동태가 몇 개 만든다? 2개 정도 만들어지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가볼게요. 자, 얘는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게 봐. 이런 문장이 말이 될까요? 무서운 소리거든요. 나는 뭐예요? 만들어진대요. 인형을 나의 엄마로부터. 이런 말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수동태를 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좀 감 오나요?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동사들이 가끔 해석이 아닌 거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안 쓰니까. 하나 더 가도 돼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내가 구매가 될 수 있나요? 뭔지 보여줘요? 티켓을 엄마로부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동태 4형식 수동태는 원래 원칙적으로 목적어가 2개니까 수동태 2개인 거 맞아. 근데 어떤 경우가 있대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게 되면 가끔 의미가 매우 어떻게 어색해서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동태를 만들고 난 후에는 뭐까지 하면 좋아? 해석을 해서 그게 완전한 문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말해도 될까요? 그냥 보고 맞았어 라는 친구 많이 해요. 왜 해석 안 하니까 수동태 맞지 않아? 틀린 거 없는데?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얘는 여러 의미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4형식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자, 봐봐. 얘는 왜 2개고 얘는 왜 하나일까? 이해되실까요? 얘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있겠지. 손님이 요리가 될 수 없잖아. 무서운 소리잖아요, 여러분. 손님을 가지고 요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5형식 가도 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5형식 수동태 갈게요. 얘는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사람들은 부릅니다. 해변을 파라다이스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목적어는 누가 목적어예요? 빛이죠. 얘가 수동태 주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인 줄 알아요? 파라다이스를 주어로 취해서 잘못 만들어요. 목적격 보어는 여러분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원래 없어요. 우린 누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기로 했어요? 목적어. 그럼 여러분 가자. 오브이수 파라다이스 목적격 보어가 뭐로 바뀐다고 배웠어? 주격 보어라고 해서 너네가 구문문서 배워본 사람들. 그래서 오브이수가 뒤에 SC로 바뀐다고. 다음 가도 돼요? 다음은 여러분 또 여기는 안 틀리더라. 친구들이 왠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알았어. 영화가 재미있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터레스팅이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절대로 애들이 안 만들긴 해요. 그럼 여러분 수동태 쓰면 당연히 movie 내려오고요. 목적어 수동태 쓰고요. interesting 여러분 목적격 보어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어때요? 수동태 만드는 거 뭐 다르게 외울 부분은 없어요. 가도 돼요? 또 코치가 뭐뭐 하게 했어요. 팀이 휴식을 취하게. 5형식 그럼 당연히 여러분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거니까 그대 내려왔어요. 수동태 썼어요. 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여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어떤 부분 설명하고 싶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든 여러분 우리는 수동태를 만들 때 바로 수동태 뒤에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야. 뭐 방법이 다른 게 없어. 근데 이제 갈게. 여기가 핵심인 거지. 보면 언젠가 외워본 적 있을 거예요. 가봐도 돼요? 아빠가 시켰어 나에게 설거지 하라고. 나는 명령을 받았대. 뭐 하라고? 설거지 하라고. 자 여기서 형광펜 가겠습니다. 오, 왜 to가 붙을까? 자 우리가 영어에 대한 원칙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주어 동사가 오면 동사를 또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 누구 쓴다고 배웠니? 투부정사 쓴다라는 거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 오는 친구들 무슨 동사? 지각과 사역동사에 우리가 목적격 보어가 원형이 오면 누구를 쓴다? 그 원형 앞에 누굴 쓴다? 투부정사로 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재 분사는 안 써도 되지. to를 굳이. 왜냐면 여러분 이미 동사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아버렸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파트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장의 형식에 맞게 잘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의해야 할 수동태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고요. 또 하나 더 관용적 표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by라는 행위자 말고 그 외적인 전치사를 짝꿍으로 쓴다는 거. 자 저는 보평 말해도 돼요? 저랑 내신 때 다 암기시켰죠. 2학년 친구들 외우게 될 거예요. 중2 내신 때 나와요. 근데 지금 표정들 제가 이거 다 테스트로 봤었어요. 내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풀고 가셔서 결론은 어디까지 숙제가 되십니까? 아까 47까지 숙제를 내드렸던 이유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 조금 내용이 길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